자, 이제 다음 내용은 경우의 수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맨 처음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라는 걸로 해서 먼저 배웠었습니다.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뭐 특별할 만한 거는 크게 없고요. 몇 개 조금 뭐 복잡해지는 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뭐 중학교 아주 큰 갭의 차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할 건데, 그 중에 경우의 수 중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두 개의 사건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 곱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걸 지금부터 구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먼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어떤 거는 두 개의 사건을 더하기도 하고, 어떤 건 두 개의 사건을 곱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간단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밑쌤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 버스 노선이 3개 있고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처음이니까 다 나열을 해볼게. 자, 버스 1번이 있을 거고, 버스 2번도 있을 거고, 버스 3번도 있을 거고, 우리끼리 시계 정할게. 지하철 1번, 지하철 2번. 다 몇 개? 5가지죠. 그럼 뭐냐면 버스에 탈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3가지, 지하철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2가지를 더한 요건 5가 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가운데 C라는 환승역이 있어서 A에서 C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고 똑같이 3개 노선, C에서 B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2개 노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1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말이, 앞에서 먼저 버스 1을 탔을 때 지하철 1과 지하철 2를 탈 수도 있지. 다음에 버스를 2번 탔을 때 지하철 1과 지하철 2를 탈 수도 있죠. 다음은 버스를 3번 버스를 탔을 때 지하철 1번과 지하철 2번을 타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 총 몇 개? 6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앞에 나오는 경우가 3가지고 각각 2가지씩 쓰는 거니까 곱해서 6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더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고, 물론 여러분 요거 구분하실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떨 때 곱하고 더하기 구분하실 건데, 그걸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구체화 한번 시켜보자라는 게 요 내용이다. 어떤 두 개 사건이 있을 때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땐 더하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곱해야 돼요. 다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되면,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더해? 라고 얘기하면 낱개로 더하니까 이런 겁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A에서 B로 갈 때는 버스나 지하철 2개 사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지. 버스만 타든지 지하철만 타든지. 맞아요? 2개 같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버스 지하철 같이 타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지. 두 사건이 무조건 같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곱해야 될 수밖에 없어. 이걸로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아니면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을 선택. 사건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지. A에서 B로 가는데 버스 탔으면 사건 끝나버렸지. 그래서 한 사건을 선택해서 사건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셔도 돼요. 사건이 끝났다, 그 말 뜻은 같이 안 일어난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됐죠? 근데 얘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가는데 버스만 탔어. 사건 끝날 수 있어 없어? 못 끝나는 거지. 뒤에 지하철도 타야지만 내가 B까지 가는 사건이 완성될 테니까 이때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사건이 덜 끝났다는 건 다른 사건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과 똑같은 녀석이에요. 됐죠? 앞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더해야 돼, 곱해야 될 부분을 요거 가지고 연습하도록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부터입니다. 필수예제 1번을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얘들아 4의 배수가 되는 건 뭐 있어요? 4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고 더는 없죠? 주사위는 6, 맥시멈 6일 테니까. 그럼 4 되는 거 뭐 있나요? 1, 3, 2, 3, 1 우리 요렇게 체크하지 않나? 됐죠? 주사위 2개 던졌습니다. 더해서 8 되는 거 뭐 있어요? 2, 6, 3, 5, 4, 4, 5, 3, 6이 이렇게. 그럼 10이 되는 건 6, 6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럼 이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여기 총 9가지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5의 배수가 되는 거. 주사위 눈이 5가 되거나 10 되는 거 말고는 없다 얘가. 5 되는 거 뭐 있어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4가지 나오네?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6, 4 3가지. 요거 다음에 7가지. 얘들 이 두 사건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왜? 이제는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하면서 하자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왜? 이 두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던져서 4가 나면 4, 5면 5지. 두 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동시라는 건 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거예요. 그럼 이건 16가지. 됐나요? 다시 두 번째. 필수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 필수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자연수 x, y, z라는 녀석에 대해서 x 더하기 그 다음에 2y 더하기 3z 이꼴 뭘 1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라 문제 노가다 문제. 자, 그런데 여기는 요령이 하나 있어. 얘들아 봐라. 이렇게 유형을 나눠놓은 건 요령이 있으니까 그 요령을 잘 터득하셔야 돼. 지금처럼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해랑 관련된 요런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이게 원리야. 개수가 큰 것부터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돼? 1부터 시작해서 일단 뒤에 거 생각하지 않으면 10까지 다 되는 거지.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적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근데 개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3z잖아. 근데 이 z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1, 2, 3.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큰 것부터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z가 뭐일 때 1일 때, z가 뭐일 때, 2일 때, z가 물론 이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백시험 적어 놓는 것이.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이거 x 더하기 2y라는 녀석의 값이 3 집어넣으니까 7 되는 거지. 그럼 또 이번에 누구부터 맞춰? y부터 먼저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y가 1이 되면 2일 테니까 이거 5, 여기가 2가 되면 4일 테니까 3 집어넣으면 6일 테니까 1.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2y라는 녀석이 6이 될 테니까 4가 될 거고 여기 1이 되면 요거 2가 되면 돼. 맞지? 근데 2가 되면 요거 값이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2y라는 녀석이 1.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세 개. 여기 있는 거 한 가지. 같이 날 수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4, 네 가지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됐죠? 자,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자, 첫 번째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1의 자리 숫자. 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따라줘.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 2, 4, 6, 8 네 가지 되면 되네. 맞죠?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소수는 뭐 있어? 여기 2, 4, 6, 8이고 여기 2, 3, 5, 7 네 가지 중에 올 수 있는 거 아이가?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일어나야 돼? 따로 일어나야 돼? 같이 일어나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
곱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고배곱식의 원리라고 이렇게 되나요? 다시 두 번째 거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더하기 B. 자, 요거 밑에다 좀 적을게요. 저게 길게 적을 것 같아서 쌤이 요 밑에다가 2번이라고 해서 여기 적을게요. 2번 보니까 이번에는 A 더하기 B, P 더하기 Q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요 녀석으로 생길 때 생기는 항의 개수. 결국 항의 개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 알맹이가 두 개 있거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꺼내. 그 중에 알맹이가 있거든. 하나 곱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항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말해. 내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알맹이 몇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뒤에 있는 것도 알맹이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근데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항이라는 게 나오겠지. 맞나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돼 얘들아. 과일 두 개 있어요? 채소 두 개 있어요? 과일, 채소, 주스를 만들고 싶어요. 몇 가지입니까?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돼? 다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알맹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알맹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근데 두 개가 곱해져야 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얘들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돼, 넣어야 돼? 둬야 되지. 얘랑 얘랑 같이 일어나야 돼? 얘는 얘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다시. 얘랑 얘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돼? 아니지. 얘는 얘대로 따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어떻게 돼? 4, 5인 거니까 정답은 10가지. 이건 16가지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에 양의 약수의 개수. 이게 공식이 있거든. 근데 왜 공식이 그렇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자, n이라는 녀석을 a에 대한 p수, b에 대한 q수, c에 대한 r수. 뭐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거든. 소인수분해서 이렇게 풀어라고 되어 있어. 우리 한번 보자. 72라는 녀석은 8, 9, 70입니까? 맞죠?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약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 고르게 되냐면 2랑 3만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지. 저기는 5 곱하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소인수가 2랑 3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얘들아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거지 맞지? 2를 몇 번 곱할 거니? 한 번도 안 곱할 거니? 한 번 곱할 거니? 두 번 곱할 거니? 세 번 곱할 거니? 왜? 2가 3개 들어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이나 1이나 2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돼?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 4가지,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근데 저 두 개가 동시에 곱해져야만 약수의 개수가 완성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야? 지수가 3이잖아. 더하기 1을 한 이유가 뭐야? 1, 2, 3 말고 0도 있거든. 안 나오는 경우. 그래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걔들한테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나갈래요? 한 개 나갈래요? 두 개 나갈래요? 쭉 가서 P개까지 나갈래요? B한테도 물어보면 하나도 안 나갈래요? 한 개 나갈래요? 두 개 나갈래요? 쭉 가서 어디까지? Q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1이 붙는 거다. 됐죠? 이제 원리를 알고 계산하셨으면 좋겠어. 다음 필수예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마 문제인데 뭐 이것도 쉽죠? 여기 A라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에 D쪽에 2개, 가운데 넣고 여기는 3개, C, 여기는 3개. 자, 이렇게. 그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한 번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가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갈 수 있는 길을 봐야지. A에서 어디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가는 경우, 아니면 A에서 어디로 밑으로 가는 D로 가서 C로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네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지만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길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밑에도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거 여섯 가지, 이거 12가지. 이 두 개를 같이 낼 수 있나 없나? 없는 거니까 18가지. 됐습니까? 요 느낌이야. 근데 이제 필수에 6번을 좀 보고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있는 문제들 중학교 때 접해 보셨던 다들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만 쌤 설명드리면 좀 잘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판들이 있는데 여기가 A, B, C, D, E 라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똑같은 거 또 써도 된대요. 자, 그런데 인접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나열해서 가면 돼요. 근데 보통은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녀석을 먼저 칠합니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 5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A랑 다른 색을 쓰면 될 테니까 인접하는 건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그럼 C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붙어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얘는 얘랑 얘랑 붙어 있으니까 또 3개 중에 하나. 얘랑 얘랑 붙어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저거를 3을 계산해주면 끝. 이렇게 계산하면 60, 69, 540까지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여기 밑에 걸 좀 볼게요.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를 외우라고 할 거예요, 아예.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역력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4가지 색 중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접 영역은 다른 색을 써야 돼. 근데 이걸 1에 풀면 틀리게 돼. 잘 봐. 4가지, 니랑 붙어 있으니까 3가지, 니랑 붙어 있으니까 3가지. 그럼 얘가 칠할 수 있는 건 2개 붙어 있으니까 2가지? 아니야. 잘 봐. 얘가 만약에 빨간색 칠하고 얘가 빨간색 칠했으면 얘는 몇 가지일까? 3가지가 돼. 맞지? 근데 얘가 빨간색, 노란색 칠했으면 얘는 2가지가 돼. 달라지게 돼. 맞지? 쭉 나열하면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이 그림부터 외워야 되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저렇게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지도 형태로 나옵니다. 지도 모양 이렇게. 이것도 저거랑 똑같은 모양이야. 됐니?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를 해도 저거랑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읽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 그림을 읽는 방법 잘 들어. 한 점에서 나누어진 내 영역이 있는 거야. 얘는 한 점에서 어떻게 돼? 하나, 두 개, 세 개. 한 점에서 하나, 두 개, 세 개잖아. 얘는 한 점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눠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럼 그림이 얼마나 삐뚤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요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요 옆에다 좀 볼게요. 첫 번째는 A와 C가 다른 색을 쓸 때랑 두 번째는 A와 C가 같은 색을 쓸 때. 우리 왜 방금 있잖아. 둘이 빨빨이면 C가 선택해야 될 거랑 다른 색깔이면 결론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A, B, C, D 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이 있으니까 네가 4가지면 니는 몇 가지일까?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지. 맞나? 그럼 얘들아 여기가 1번 색깔 칠했고 여기가 2번 색깔 칠했다면 얘가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그럼 얘도 서로 다른 색이니까 얘가 칠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 됐나? 근데 만일에 같은 색이야. 네가 1번이고 나도 1번이야. 이렇게. 그럼 B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되는 거야? 3가지 돼. 그러니까 잘 봐. A, B, C, D라고 하면 A가 칠할 수 있는 색깔 4가지면 B, C가 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대. 왜? 얘는 선택권이 없잖아. A에서 빨간색 칠할 때 한번 빨간색 칠해버려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B는 어떻게 돼? 두 개 같은 색이니까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얘도 같은 색이니까 얘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지. 됐나요? 이거 36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 정답 얼마? 84. 지금부터 이 숫자는 외웁니다. 왜냐면 이 그림은 변형되는 게 거의 잘 없습니다. 저 그림은 아예 외우듯이 해요. 한 점에서 뻗어가는 내 영역, 내가 색깔로 칠하는 방법은 무조건 84야. 무조건 84. 저걸 응용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칠할 수 있는 5가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이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 5가지거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칠해버렸잖아. 없어지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어떻게 될까? 4개 색칠하는 거니까 또 똑같이 84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고. 저 그림이 응용이 되는 거니까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마지막 동전 문제. 그래서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 이 녀석들의 돈을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영어는 제외시킨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단 보고 봅시다. 첫 번째로 되어 있어요. 방법의 수. 근데 두 번째 금액의 수. 무슨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돼. 얘들아. 빨간색 돌멩이 하나, 파란색 돌멩이 둘, 검은색 돌멩이 4개 있어. 니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종류여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야. 됐니? 그럼 얘들아 말이 이렇게 할게. 1000원짜리, 500원, 100원이라고 하면 아까 사실 저기 있는 약속이 있으면 똑같은 개념이야. 잘 봐. 1000원짜리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럼 500원짜리 동전은 그러면 하나도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가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마지막 100원짜리는 5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빼기 1만 하면 돼. 왜? 빵원은 제외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29가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이 아니라도 뭐 돌멩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딸기맛 사탕, 뭐 포도맛 사탕, 뭐 아니면 뭐 아까 사과맛 사탕이 주는 것도 똑같은,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게 잘 들어 이제 금액이 되게 되면 금액 다른 건 안 됩니다. 빨간색 돌멩이는 밑에 걸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사탕 문제면 밑에 걸 낼 수가 없어요. 돈이면 금액이 되면 이걸 조심하셔야 돼. 중복중. 왜냐면 잘 봐. 우리가 지금 500원짜리 2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봐. 돈을 하나도 모르는 아주 갓난 아이가 있어요. 걔한테 500원짜리 2개 주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 뭐 가져갈 수도 있을까? 500원짜리 2개 가져갈 수도 있지. 지한테 2개가 더 많은 걸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건 그냥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돈을 모르는 애라면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다 다른 경우지. 근데 이제 너희가 돈을 알아버렸어?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2개 주면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지폐나 동전 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하나 준 거랑 500원짜리 2개 주는 게 뭐 하는 거야? 2개가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금액으로 치면 원래처럼 한 가지처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1회 줘도 1000원, 1회 줘도 1000원. 아니 이건 다르지. 요거 한 개랑 요거 2개 주는 거는 다른 거지. 맞아? 주는 거는 이거 한 개랑 이거 2개 주는 건 다른 거지. 근데 돈으로 바꾸니까 둘 다 1000원이잖아. 그럼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짓꼬라지를 해야 되냐면 잘 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겹쳐질 수 있는 게 1000원과 500원이 겹쳐질 수 있지. 100원짜리는 아무개도 500원짜리 안 겹쳐집니다. 4개밖에 없으니까.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있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말이 어떻게 되냐면 500원짜리가 마치 몇 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랑 같고 100원짜리가 4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겹쳐질 거 없죠. 500원짜리 어떻게 돼도 다 똑같아. 100원짜리 어떻게 돼도 다 다른 거잖아. 이제는 더 이상 겹쳐질 게 없는 거야. 만약에 100원짜리 겹쳐졌으면 다 내면 돼 그냥. 싹 다 배짜리 바꿔버리면 돼. 맞잖아. 그럼 겹쳐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그게 다인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가 가진 돈 다 하면 얼마까지 나온다라는 것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자 얘들이 어떻게 하면 돼? 5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돼. 왜? 중복을 다 벗겨버렸으니까 그럼 다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네가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 중에 영어 하나 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답은 얼마? 24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